옛날 선수들은 하니까. 옛날 선수들은.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손깍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예전에도 영상에 올렸는데 요 안에 깍지가 그 숨을 쉬고 있어. 안에서. 그러니까 저기 그 누에고치 같은 이 고치가 방어막인 거예요, 방어막.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8년이라면 보셨을 건데 눈치를 못 챘거나 그 무조건 보면 그냥 잡아냈어, 뜯어냈어. 그러니까 근데 뜯어내면 되는데 얘네가 여기에서 새끼 까고 살 피하고 그다음에 약충은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놔뒀을 때 네. 우리가 막 정리하고 막 얘 지금 보면은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거든요. 봐봐. 그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털어냈다고 쳐요. 어디로 가? 떨어져.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사이에 만약에 주위에 키핑장 보면은 어느 누구든 이거를 따로 막 밖에는 안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안 하잖아.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깍지 있네? 잡으면서 또는 이렇게 선단 말이야. 그 선풍기 지금도 이렇게 딱 켜다 보면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리로 다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되는 게 있고 약을 친다고 해도 이게 뭐야 누에고치 같은 이런 거 약물이 침투가 안 돼. 만약에 이게 전착제를 쓰던 미우스망을 치던 침투가 잘 안 돼. 만약에 침투가 잘 되면 식물 다 녹을 것 같아. 제 생각은 그래. 이 왁스지 성분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성분이 들어가면은 이게 아마 식물에 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농약은 권해드리지가 않는데 효과가 되게 좋은 농약이 있어요, 사실은. 일반 농약 중에. 침투형이 있는데 걔는 침투형이 요 막을 얘를 녹인다는 것보다 식물체에 들어가서 식물이 약액이 식물체에 흡수가 돼서 깍지벌레가 얘를 쪽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되는 원리예요. 그런 원리가 있고 친환경제처럼 표면에만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깍지가 예를 들어서 요거 뭉치리를 쳤다. 그러면 깍지가 얘를 먹었어. 표면에 발라있는 거 먹어주거나 또는 숨통을 재.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그 농약이 메모드도 침투형인가? 메모드가 침투형인가? 원리만 알면은 어려운. 근데 이제 원리를 다 알면 어떻게 되냐면 맛이 다 잘라야 되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메모드가. 알수록 어려워요. 아니야. 알수록 어려운 게 아니라 깊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몇 년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저처럼 하면은 쉬워져요. 뭐가 쉬워지냐면 나중 관리가. 근데 키핑장의 단점이 그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다 관리를 안 한다는 게 그렇지.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공동생활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 거 죽어 나가는 거 막 돌깍지가 두글두글 하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안 온다 뭐라 할 수도 없고. 여기에도 지금 멤버들도 여기도 보면은 많이 쓰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침투형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제일 많이 권해주더라고요 동영상에서. 근데 깍지벌레류에 이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독한 걸 잘못 권해줬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발암 성분이 그 성분이 약재를 어디서 많이 썼냐면 아파트 지금은 안 쓸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아파트 가끔 오면은 게시판에 써 있거든요. 뭐 약 친다고 딱 보면은 그 약이 안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그 아파트 밖에 방제를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하려 그 약을 썼다고. 효과가 좋으니까 그만큼 세다는 거야. 옛날 저기 뉴스 자료 보면은 뭐 발암 성분에 뭐뭐뭐 약재를 저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와. 요즘에는 그런 약 안 써. 효과는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게 찜찜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내가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왜 발암물질을 권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거예요. 조금 덜 죽어도 차라리 친환경제로 가자. 그게 여기서 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 손님들이잖아요. 다 주변에 애들도 오고 벌레 생겼어요 그러면은 약 치세요 그러면 농약 쳐야 된다는 게 부담이 얼마나 세거든. 그러니까 이거 메모드도 지금 보면 침투형이 아니고 그냥 곤충 생장 조절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탈피라든가 기름 억제시키는 거예요. 탈피를 못하게 죽이는 원리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약이 뭐가 좋든 어찌됐든 첫째는 안 묻는 거.
두 번째 이거 침투가 안 되는 거 여기 뭐 이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잡아냈잖아. 어? 눈에 보이는 것만 잡아내고 밀리미터 이하 그런 단위는 지금 이거 지금도 날라갔죠. 하얀 거 여기서도 여기 날라가다가 딱 흡착이 돼요. 그럼 거기에서 사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지. 그래서 보통 깍지 같다 생기면 그 주위에 많이 생겨. 주위에 생기고 그다음에 옆에 테이블에도 이렇게 날라오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야 선풍기를 꺼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거나 약을 할 때 좀 어느 정도 방제만 꼼꼼하게 하면은 그런 현상이 줄고 그 다음에 이꼬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꼬지 할 때 일반적인 시력에서 안경을 쓴 사람들 눈 기준으로 이게 나오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죠? 그냥 무조건 저 담가버려. 찜찜한 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떤 게 얘가 깍지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겼던 애들 또는 그 주위에 있던 애들 그 다음에 또는 내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뭘 해보려고 그래. 번식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걔네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담궈. 퐁당퐁당 하잖아. 담그는데 한 번만 담그는 게 아니라 5일 간격거나 7일 간격 치마 어쩔 때는 이럴 때 지금 덥잖아요. 그러면 2주 뒤에라도 또 담궈. 그냥 안 신고 놔뒀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얘도 지금 엊그저께 근데 저처럼 일을 하면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피곤한데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얘를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심었으면은 나중에 내가 개고생을 할 걸 알아.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 방식이 더 편한 거예요, 저한테는. 이거를 저쪽에서 제가 파종한 게 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파종을 해서 1차 이식, 3차 이식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선목판 안에서 번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일부는 괜찮아요. 일부는 여기 보시면 여기 심어놨죠, 오른쪽에. 얘네들은 괜찮았고, 다른 애들을 하는데, 일부가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깍지가 어떻게 보이냐면,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살이 잡혔으면 많을 수가 없어. 다 이 목 밑, 목 밑에, 여기 줄기, 여기 딱 닿는 부분 있잖아. 여기 한두 마리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 입장에서 매니아 분들이야 뭐, 똑같은 거를 여러 개 안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얘를 그냥 생긴 것만 놔두고 나머지 심는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머지가 작은 애들이 다 붙어 있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이 더 늘어나. 나중에 더 커졌을 때, 판매를 막상 하려고 그럴 때, 그러면 아예 뿌리를 아예 그냥 뿌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깍지가 눈에 보인 게 2개인가 3개밖에 안 돼. 근데 다 전체를 그냥 그 물이라서 내가 그냥 다 끄집어낸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여기에서 제가 2개인가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심었잖아요. 나중에 살이 100%는 거기가 2개가 3개가 있을 수 없을 수 그게 있는 게 아니야. 이 상태에서 지금 분갈이하기 찜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분갈이하기 찜찜하다고 이거를 그냥 심어 놓고 나중에 기다려 확산되느니 어차피 거의 지금 한 달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칼로도 안 해. 그냥 이렇게 뜯어버리고 요 부분만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깍지가 없어. 근데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인다는 전제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싹 번져 있어. 그 주위에. 그렇게 해서 차라리 요 상태에서 그러면 여름 나이가 힘들지 않느냐? 당연히 힘들지. 근데 생각해 보죠. 뿌리가 있는 거나 뿌리가 없는 거나 여름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근데 이제 저기는 있죠. 덥고 습한 날 잘못 자르면 감염이 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그런 확률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갈이를 싹 하고 커팅을 했을 때 그 감염이 돼서 죽음 확률이 제 느낌으로는 1%가 안 됐어요. 1%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조심조심해서 나중에 가을에 다시 하자? 그 중간 과정에서 또 확산이 될 수도 있고 내 눈에 안 보였으면 모를까. 보였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 생각으로 다 잘라내고 이렇게 놔뒀다가 지금 조금 뜨거우니까 오히려 7일은 확실하게 말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담그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담그고 얘네도 내성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비교하면 얘가 더 싸요. 싼데 얘 반응이 느려요. 얘는 반응이 빨랐어요. 여태까지 제가 써본 것 중에 얘가 반응이 빨랐어. 이거는 곰팡이균도 같이 되거든. 그러면은 저는 이거예요.
왜 저 6가지, 8가지 돌아가면서 쓰셨다며. 내성인 문제도 있지만, 친환경자재도 물 내성이 생기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하든가 섞어버려. 아, 근데 같이 두 개를 섞어. 섞으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깍지벌레가 여기 아까, 여기 그 솜깍지라든가 뭔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눈에 있는 거는 붓으로 털어줘야 돼요. 물로 씻어주거나. 이게 침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손뭉칠 안 되잖아. 붓으로 털어주거나 최대한 제거를 해주면은 새끼들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첫 번째 약에서 예를 들어서 버틴 애들이 두 번째 약에서 교란이 좀 생겨.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통 저기한테 교살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번갈아 살포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농약도 마찬가지로 일반 매머드를 쓰거나 뭐를 했을 때 효과가 좋은 약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용기작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원리가 처음에 매머드를 쳤어. 그 다음에 뭐 필총 뭐 이런 거 쳤어. 근데 걔네가 성분은 달라. 성분은 다른데 여기 작용기작이라고 있어. 여기 보면 16A 플러스 4A.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매머드라는 성분은 깍지벌레를 예를 들어서요 핀셋으로 찍어 죽이는 거야. 근데 매머드랑 다른 예를 들어서 킬축이라는 성분이라고 쳐. 근데 킬축은 뭐냐면 찍어서 죽는데 핀셋이 아니라 연필심으로 찍어 죽이는 거야. 그러면 깍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먼저 하나 약이 들어왔죠. 그러면 얘가 핀셋으로 일부 죽었지. 나머지 살아남은 애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하는 능력이 빠른 거야. 거기다 대놓고 다른 성분으로 약을 쳤다고 효과가 좋은다 한들 걔는 이제 연필심으로 찔러버리니까 핀셋보다는 두껍지만 피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덜 죽는 거야. 그게 내성이야. 그러면은 어떤 성분 하냐면 작용기작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잠깐만 깍지약이 여기 매머드 말고 필충 있고 여기 뭐 온누리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누리가 만약에 작용기작 다르다. 그럼 어떤 원리냐면은 이거는 얘네들 아까 애들은 찍어 죽이는 거 있죠. 온누리는 물 견져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찍어 죽이는 거에 내성이는 생겼어. 어떤 성분을 해도 내성이 생겨서 계속 살아남아. 특히 탈피를 하면은 강해져요. 이런 벌레들은 탈피를 하면은 더 강해 내성이 더 세지거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킬충으로 해서 더 큰 걸로 찍어 죽이려고 했는데 또 살아남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작용기작이 완전히 다른 온누리라는 거를 예를 들어 했을 때 온누리는 깍지벌레가 있으면은 물로 확 견져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 얘네가 피하는 것만 단련이 됐는데 물에 완전히 물로 이제 수영하듯이 잠겨버리니까 더 잘 죽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성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농약방에 가면은 다른 성분으로 줄여가면 안 돼. 농약을 쓰실 거면 작용기작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자재도 이것도 작용기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얘도 곰팡이균으로 죽이는 것도 있어요. 깍지를, 벌레를. 여기다가 이제 균이 까먹었네. 그 곰팡이균의 그런 성분, 곰팡이균이라고 해야 되나? 균으로 벌레를 죽여. 그 안에 그 벌레 몸에 들어가서 거기서 균이 퍼져, 죽여.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먹어서 죽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쏴서 죽는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갈아 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래든 저래든 물로 견디던 연필로 찍던 망치로 찍던 정작 주인은 여기에는 물도 만들어가게 하고 연필도 못 찍고 그러면 안 죽는 거지. 그게 그래서 여기를 꼼꼼하게 쳐야 되는데 깍지가 차곡차곡 덮었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솜도 뭉쳐 있잖아. 그 솜뭉치를 어떻게 해서 뚫었다고 쳐. 그 밑에 깔린 게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머드를 쳐서 일반 농약을 쳐도 효과를 못 보셨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이거 민감하게 이거를 하는 이유가 한 마리만 보이면은 지금 아까도 그랬잖아요. 올해 들어서 많이 생겼다. 그게 올해 들어서 손뭉치가 깍지 생긴 걸 이거 많이 봤다고 하셨잖아. 1년, 2년, 그러니까 물을 자주 주거나 그런 분들은 좀 못 느껴요. 덜 느껴. 올해 유난히 봄에 건조주의보가 많이 있을 때 네. 저희가 좀 더운데다 또 사춘기까지
많이 돌리니까 너무 이 환경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는 단순해. 왜 단순하냐면 우리가 비 올 때 밖에 나가면 나방이 날아다녀? 개미는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밖에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잎 뒤에 있겠어. 잎 뒤에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장마가 되게 길 때는 오히려 그 일반 밖에 있는 과수도 벌레가 별로 없어. 왜냐면 빗물이 쉽게 내려가잖아. 또 다육이를 예를 들어보면 해충이라고 하는 거 응애도 마찬가지고 자주 생기는 게 응애, 송채, 애벌레, 깍지. 요거를 4개가 거의 주력이고 지금 노린재가 제 생각에는 노린재가 다육이도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자료가 없어요. 이제 제 눈에는 노린재 피해도 사실은 보여. 그러면 걔네들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모를 안 주고 저면만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저면만 해서 키우시는 분 있어요. 그분들이 벌레가 많은 확률이 제일 많아. 전면물로 할 정도는 아니고 위에서 그냥 그게 많으니까. 근데 저면만 많이 하면은 마찬가지로 요 틈에 있는 게 안 쉽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물을 딱 끊어버리면은 이렇게 고온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조할 때 물로 쉽게 내려가는 것도 없고 물에 조금 잠수해서 어떤 애들은 숨 막혀서 일부 죽는 것도 있겠죠. 일부는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우리가 저면 오래 해도 깍지는 다 살아있어요. 물로만 오래 해도. 근데 어제 씻겨 내려가고 물 때문에 좀 위축이 됐던 애들이 지금처럼 더위가 고온에 습도가 좀 올라가는 사이클이 특히 건조 사이클이 딱 진입을 하면은 한 2~3배가 빨라져 사이클이. 네, 그러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느끼는 거야. 키핑장에 저번 주에 갔는데 저번 주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없었는데 요번 주 가니까 다 달라붙어 있는 거지. 저희도 그거 느껴. 그러니까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겉에 잎에 그게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어디서 날라서 떨어지는 날라와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물이라든가 그런 거 안 주기 때문에 기어 올라올 수도 있고 그거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날라와서 자리를 확 잡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기존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빨아먹으려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노출이 됐을 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 불편할까봐 그 예를 들어서 약을 칠 때 너무 번거로울까봐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우리가 눈에 보였잖아요. 그 끝난 거야 사실은. 눈에 보이면 솔직히 쳐서 안 돼. 스프레이로 안 돼. 왜냐면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누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뗄 수는 없어요.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약을 어떻게 쳐? 담궈도요 이렇게 완전히 저는 이렇게 가끔 저기 할 때 담글 때 화분째에다가 이렇게 담가버리거든. 화분째. 담그는데도 안 죽어. 아까도 그랬잖아. 얘네들이 차곡차곡 있으면 담그는 게 하루 종일 담그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담궈도 그때도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메머드를 24시간인가 몇 시간을 뭐 며칠을 계속 했는데도 안 죽는데 그 내성의 문제도 있고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야. 꼼꼼하게 치건 옆에 뭐 누가 약을 안 치고 그거는 탓을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공동생활이니까. 그리고 내 거가 옆 사람한테 갔을 수도 있어. 그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내가 좀 그러니까 그 깔끔하게 해야 될 거는 적어도 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면은 분갈이 할 때 애초에 그냥 웬만하면 커팅을 하거나 물로 한번 세척을 해서 말려서 약물에 담갔다 하세요. 물로만 세척하잖아요? 똑같은 효과가 나와. 물로만 씻으면은 요 안에 박혀있는 게 여기 틈에 물로 안 씻겨.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 제가 이게 얼마나 자세하게 무섭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얘가 깍지가 심했어. 아메처럼은. 그거 물로 씻었어.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씻길 것 같아? 안 씻기죠? 요 안에 깍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거를 우리가 눈에는 이게 이꼬지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뗐어. 그 깍지가 없잖아요. 없잖아. 얘는 이꼬지를 하면 이 눈에 깍지가 다 있다고. 자라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눈에 안 보여. 밀리미터에는 안 보여. 그래서 제가 현미경으로 찍는 이유가 일일이 다 이걸 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결론은 적어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분갈이 하는 타이밍에 뭔가가 좀 찜찜하면 기존 뿌리 다 털어내고 깍지가 특히 아까처럼 특히 뿌리에 허연 애들 아시죠? 제가 이제 항상 여기부터 보잖아. 여기 보잖아요. 여기에 저는 점 하나만 박혀도 얘 아웃이야. 점 하나만 박혔다는 건 하얀색 점, 하얀색이 끝에가 뭐가 묻었다는 건 하나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